안녕하세요. 도연 김종선입니다. 방송을 참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7.10 대책이 나온 이후에 참 많은 사람들이, 투자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설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가지의 이슈가 등장하고 있지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마, 홍수 피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장마로 인한 전국적 피해 상황들이 속속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는 집권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덜 익은 정책들이 법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사람이 죽어가고 농경지가 그리고 집이 물로 떠내려가는 그런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렇게 주택에 관련된 일들이 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8월 4일에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는 집을 살 때,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가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 또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또 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집을 사서 파는 전 과정에 걸쳐서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도록 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을 법도 한데 세상은 그리 시끄럽지가 않고 이에 당사자인 사람들만 좌불안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권당에서 잘 짜여진 프레임으로 집토끼를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다주택자들의 투기가 사라지고 집값을 안정화시킬 대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서투르고 또 준비가 덜 된 정책처럼 보여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느낌이 저만 그럴까요? 하물며 얼마나 졸속 정책인지 8.4 공급 대책에 집권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또 서울시에서는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4시간 후에 서울시는 이렇게 반대 입장을 또 철회하기도 했죠. 정부는 주택 정책에서 공급보다는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합니다. 총 23번 대책 중에 물론 정부에서는 5번째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총 23번의 대책 중에 8.4 대책은 공급 대책으로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억제 정책이었죠. 소득 있는 곳에 새로운 세금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 납세의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미래에 발생할 소득에 대해 세금을 올려서 받는다는 것이 이번 부동산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집값은 올라도 소득은 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세금만 올립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집값을 문 대통령 취임 시기로 돌려놓겠다고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몇 년 전에는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 정권에서 누가 했던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집을 산 사람들은 징벌적 세금인 줄 모르고 산 집들입니다. 즉, 집 사라고 해서 집 샀는데 세금을 확 올려버린 거죠. 더군다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을 과중시키지 않겠다 하면서 그 어려운 과제를 국민들에게 주기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장난친 걸까요? 이는 정책에 대한 안정성, 또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 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주택자, 갭투자자,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변화를 가져왔고 정책 목적에서 한참 벗어난 채 개인의 재산만 침해를 받는 꼴이 되었습니다. 집값은 잡지도 못하고 강남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세금만 올리겠다는 겁니다. 또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5월 말까지 집을 팔면 양도세에서 중과를 예외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년 5월 말까지 집을 팔 수 있을까요? 해당 집이 빈집이라면 모를까?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집 파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싸게 팔든지 아니면 보유세를 부담하라는 겁니다. 결국 정책 방향은 집을 팔라고 말하지만 집 파는 것보다 세금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닐까요? 세입자가 낀 집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결국은 다시 정부는 갭 투자를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까? 갭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집을 팔으라고 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세입자가 있다면 결코 팔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개정되기까지 개정되는 것을 보면 임차인은 2년 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집 파는 것도 쉽지 않게 만들어 놓고서 집도 팔 수 없어서 꼼짝없이 중과세에 더불어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최근에 통과된 종부세법은 비조정 지역에서 주택을 3채 또는 규제 지역에서 2채 이상은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기로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1주택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7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일 겁니다. 그 이유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액률을 올려서 내년에는 자동으로 종부세와 재산세가 인상이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이것이 올랐다고 해서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올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주택자들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8년에 집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의 증가분은 명목상 재산상일 뿐이지 실질적 조세 지불 능력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집값 상승분을 매년 그대로 반영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주택 처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집값이 앞으로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 대통령 출범 시절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집값이 그때 수준으로 떨어지면 그동안 낸 세금은 돌려줄 건가요? 국가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집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냅니다. 즉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의 세금을 내는데 재산세나 종부세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더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내용도 또 있습니다. 2008년 종부세 최고 세율을 4%에서 1%로 내렸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 기존 세율 4%가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지속 불가능한 세제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의 원본을 잠식하는 징벌적 성격이므로 1%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4% 세율도 과다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6%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은 주택 통계를 감정원에서 발표한 통계를 인용합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국민은행 즉 KB 통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의 통계가 확연히 다릅니다. 투자심화반에서 우리 아이어맨님이 수업할 때 통계의 허수를 이야기한 것이 생각납니다. 통계는 그 해석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부의 유리한 통계를 언급하기 위해서 감정원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한 걸까요? 그렇다면 정부는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통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통계들도 취업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가 정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정부는 폭넓은 통계를 안 볼까요? 왜 감정원 통계만 볼까요? 진짜 정부에서는 자기 철학만 가지고 국민을 상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부는 촛불 정부잖아요. 다주택자들이 투기꾼들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도약해 보고자 발부둥치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으로라도 신분 상승을
꿈꾸어 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해서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래서 일찌감치 직장 다니고 대기업도 들어가지 못해서 영세사업장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어볼까 하는 꿈이 결국은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어보고자 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정부는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당국자들도 원래 다주택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럼 당신들도 다 투기꾼이었고 나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직에서 내려와야지요.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한 회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4월에 계약을 한 집이 있는데 8월 13일에 잔금을 친다고 하면서 그날 저보고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심 대접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취득세 인상 때문이지요. 이번 주 우리 카페에서 진행하는 실전반, 즉 연회원반 수업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겠지만 70대책에서 취득세 인상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전국이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다행히도 7월 10일 이전에 계약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기만 한다면 기존 세율로 취득세를 매긴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뻔했기 때문에 떨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회원은 지금 연회원 수업을 듣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긴박한 타이밍을 그냥 간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현장에서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결정적일 때 큰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한다 해도 꼭 부동산 현장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또 며칠 전에 사무실로 한 회원이 찾아왔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카페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 기초반인 새싹반을 이수했던 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와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상담을 했습니다. 그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왜 이제야 찾아왔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찰나하는 순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정책은 변하고 바뀝니다. 지금 힘들고 머리 아프다고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선택은 신중하게 하지만 신중히 시간을 까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